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 초보 10명 중 9명이 실패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투자 종목을 잘못 골라서? 타이밍을 놓쳐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 준비를 안 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리밸런싱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었는데요. 여기서 뼈아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달 투자할 돈도 없는데 리밸런싱은 무슨? 실제로 제가 만난 투자 초보분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투자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투자금은 없습니다. 매달 10만원, 20만원씩 넣다가 몇 달도 못 버티고 포기하는 거죠. 이런 투자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짓기 전에 기초공사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 초보가 시작 전에 꼭 해야 할 7가지 준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갖춰도 여러분은 이미 투자자 중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시면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투자의 목표를 세워라. 여러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사람 없죠? 목적지가 있어야 방향도 잡히고 중간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목표 없이 투자하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투자를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 좀 벌어보자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주식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고 조금 오르면 팔고 싶고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6개월 안에 1000만원 만들기, 5년 안에 1억 만들기, 10년 안에 내 집 마련하기.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투자에 대한 동기가 생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1000만원을 만들어야 한다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소비를 줄여야겠죠. 둘째, 투자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1000만원이 목표라면 매월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계산이 됩니다. 셋째, 단기 변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식이 하루 이틀 떨어져도 어차피 장기 보유할 거니까 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원 밖에 모을 수 없는데 1년 안에 10억, 이런 목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것은 목표가 아니라 로또 당첨을 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소극적인 목표도 문제입니다. 10년 안에 100만원, 이러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현재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시장 평균 수익률 약 6에서 8%를 고려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투자의 첫 걸음입니다. 소비를 반드시 줄여라. 두 번째,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투자할 돈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투자 기법을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하고 남은 돈을 써라. 복리 공식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자산을 불리는 3가지 요소, 많은 투자액, 높은 수익률, 그리고 시간. 이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많은 투자액입니다. 투자액을 늘리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입을 늘린다. 두 번째, 지출을 줄인다. 당연하게도 지금 당장 월급을 2배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남은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뿐입니다. 최고의 재테크 방법은 저축이라는 말처럼 지금 당장 소비를 줄여야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계부 작성하기. 아무리 아껴야지 결심해도 왜 이렇게 살 게 많은지 공감하시죠? 갑자기 투자 얘기하다가 가계부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겁니다. 1년치 카드 내역서를 가져와서 작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부터 어떤 곳에서 얼마를 소비했는지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쇼핑, 음식, 공과금, 보험 등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매월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매월 말이 되면 내 지출 정보를 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즉, 나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나만의 돈 관리 방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아, 이번 달에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구나. 다음 달에는 커피를 줄이거나 집에서 타 먹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것과 짐작하는 건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얼마 쓰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기록해보면 내가 어리짐작한 것보다 훨씬 많이 쓸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돈 관리를 하게 되면 인생 전반에 걸쳐 몇 번 찾아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나에게 먼저 투자하기. 이전 영상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워런 버핏의 명언처럼 내가 지출을 통제할 수 없다면 먼저 나에게 강제로 지불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월급이 들어온 날에 맞춰서 내 투자 계좌에 자동으로 월급의 일정 비율이 이체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근근히 생활하는 겁니다. 보통은 4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저축, 즉 투자 계좌를 이체하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소비가 확 줄어서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본인이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소비할 수 있는 돈의 양을 줄임으로써 욕망적인 소비, 주관이 없는 소비, 남에게 멋져 보이고 싶어서 하는 소비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의 시작, 증권사 어플을 먼저 깔아라. 자, 이제 실제 투자를 시작해 봅시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증권사 어플 설치하기입니다. 어느 증권사 어플을 사용하나요? 미래에셋, 한국투자, 키움 등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벤트로 거래 수수료를 낮게 하거나 면제하는 이벤트를 통해 계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벤트가 없다면 RP, 발행어음 등을 비교해서 이자율을 더 높게 주거나 내가 봤을 때 인터페이스가 더 좋은 증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메이저 증권사 어플은 어느 곳으로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광고는 아니지만 저는 미래에셋 증권사를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계좌를 만들었으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CMA라는 파킹 통장을 이용하세요. 계좌 만들면서 꼭 같이 개설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CMA 계좌입니다. CMA란 자산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증권사가 채권에 투자한 다음 수익이 나면 CMA 통장에 돈을 넣어둔 투자자한테 연 2에서 5% 이자를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쓰지 않고 놔두는 돈이 있다면 CMA 계좌에 넣어두기만 하면 매일 그에 맞는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말합니다. 물론 증권사가 망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확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CMA는 RP형이라는 것도 있고 발행어음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RP형은 안전한 채권을 잠깐 맡기고 이자 받는 구조로 거의 예금처럼 안전합니다. 발행어음형은 증권사가 자기 신용을 담보로 빌려가는 구조로 수익률이 RP형보다는 높지만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선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놀고 있는 돈이 있다면 무조건 CMA에 넣어두세요. 두 번째, ISA 연금계좌, IRP 같은 절세계좌를 이용하세요.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당연히 내야 합니다. 실제로는 국내 주식에서 매매 차익, 즉 주식의 가격이 올라서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만 현재까지 세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식 거래로 인한 수수료는 있습니다. 이외에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사서 주식이 올라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지 않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세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보통 15.4%에서 22%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식 거래로 생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ISA 계좌와 IRP, 연금 계좌는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ISA는 중장기로 자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계산하며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의무 보유 3년에 일정 금액을 비과세 처리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받게 됩니다. IRP와 연금계좌는 장기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계산하며 1년에 1,800만원 납입 한도를 연말에 각각 600만원, 9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55세 이상부터 나이 구간별로 5.5% 이하의 세금이 책정됩니다. 이 세 가지 계좌 모두 개별 주식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ETF로 절세 혜택을 통해 자산 배분 투자하기에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ETF를 통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계획해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ISA, IRP, 연금계좌와 ETF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제 관련 책을 꼭 한 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투자는 저도 느끼지만 정말 재미있는 영역입니다. 저도 어렸을 땐 주식을 하면 망하는 거라고 배웠고 실제로도 주변에 힘든 사람들은 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꾸준히 늘어가는 자산을 보고 있으면 정말 즐겁습니다. 단기간에 2배가 되지 않더라도 꾸준한 성과만 있다면 수익률은 복리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지식에서 나옵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쓴 책을 한 권 완독해 본다면 간접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꼭 한 번은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책을 읽는 것 또한 자신의 또 하나의 돈이 들지 않는 취미가 될 수 있어서 지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추천 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고 이건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재 국민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정년 퇴직 나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젊은 나이부터 흥청망청 쓰고 자산이라는 걸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퇴직 후 30-40년은 정말 비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최고의 무기를요.
20대에 매월 50만원씩 투자해서 연 7%의 수익률을 낸다면 65세에 약 11억이 됩니다. 하지만 40대에 시작해서 같은 조건으로 투자한다면 65세에 약 3억 원밖에 안 됩니다. 시작하는 시점이 20년 늦었을 뿐인데 결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작은 소비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시드머니로 투자라는 부스터를 사용해서 진짜 자산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자. 당장 소비부터 줄이자. 가계부 작성, 나에게 먼저 지불. 당장 증거사 어플을 깔아서 투자를 시작하자. 놀고 있는 돈이 있다면 CMA 통장을 적극 활용해보자. ISA, 연금저축계좌, IRP 등 절세계좌를 활용하자. 경제 관련 책을 꼭 한 권이라도 읽어보자. 작은 소비 습관의 변화, 투자의 시작으로 나의 진짜 자산을 사자. 그리고 오늘 가장 강조할 내용이 마지막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결국 투자에서 승부는 꾸준함과 규칙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준비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댓글로 답변 드리거나 필요한 경우 따로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경제가 낯선 분들도 복잡한 용어 없이 실제 투자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돕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돈에 대한 감각을 바꾸기 위한 첫 행동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 공부 좀 해라.